여러분, 똑같은 소식을 듣고 한쪽에서는 막 파티를 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찬물을 끼얹었는데 조용했던 적 혹시 보셨나요? 네,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헤드라인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헤드라인은 딱 하나인데 이야기는 완전히 두 개로 갈려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같은 소식을 보고 한쪽은 가자! 하고 소리 지르고 다른 한쪽은 글쎄! 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날아온 소식 하나가 뭐랄까, 마치 갈림길처럼 세계 시장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 세계 석유가 지나다니는 뭐랄까 글로벌 경제의 숨통 같은 곳이에요. 이 숨통이 막힐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하나만으로도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바로 4월 4일 이 숨통이 좀 트일 수도 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진 겁니다. 다들 휴, 다행이다 싶었겠죠? 근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그 안도의 표현 방식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두 시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그야말로 뜨겁게 환호했던 서울 증시부터 가보시죠. 보이시나요? 플러스 2.74%. 와, 이게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이건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말개배로 살았다 하고 포효를 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된다는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호재였던 거죠. 이걸 신호탄 삼아서 무려 12일 동안 팔기만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사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단순히 반도체 같은 기술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랐잖아요.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 비용이 줄어드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얼마나 넓고 깊게 퍼졌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뜨거웠던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 뉴욕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 0.00%. 네, 말 그대로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열광과는 정말이지 정반대의 얼음장 같은 침묵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게 드러납니다. 서울은 이거다 싶어서 외부 호재에 바로 베팅을 한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든 거죠. 하지만 뉴욕은 어땠을까요? 중동 리스크? 그건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집안 사정, 그러니까 곧 발표될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였던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의 흐름은 주식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파장은 다른 중요한 자산 시장으로까지 쭉쭉 뻗어나갔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중동 긴장이 좀 풀린다는데 아니 유가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기적인 좋은 소식 하나만 가지고는 이 불안감을 다 해소할 수 없다는 시장의 신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해서 금이나 심지어는 비트코인 같은 소위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금과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참 상징적이지 않나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랑 또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으로 떠오르는 자산이 똑같이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아,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투자자들이 어디서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시적인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제는 다 해결됐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불안감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만약을 대비한 보험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시선은 통화시장, 그러니까 환율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해요. 한국 시장 괜찮아 보이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죠. 반대로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국은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면서 다들 숨죽이고 있네. 이러니 달러는 약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피어오른 이 낙관론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빅데이터의 한 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시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3개나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 미국의 물가 지표, 바로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 숫자 하나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꺾여버릴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죠. 하지만 바로 코앞에 미국의 핵심 경제 데이터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분위기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할까요? 이번 한 주 시장이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